반갑습니다. 명명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스케치업에서의 V-Ray 사용법을 준비했는데요. 학습 레벨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레벨인 만큼 기본기를 익히기 위한 학습 내용으로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이번에는 V-Ray 재질 표현에 관련된 학습을 진행할 텐데요. 스케치업에서의 재질 표현만으로는 질감 표현이 부족하기 때문에 V-Ray 설정을 통해서 좀 더 사실적인 질감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재질 표현에 관련된 인터페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Ray for 스케치업에서 에셋 에디터를 활성해 주시고 에셋 에디터에서 매터리얼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스케치업에서 사용되어진 재질 목록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재질 목록들에 대한 설정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부 설정을 확장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세부 설정은 위에는 미리 보기, 아래쪽은 재질 효과 설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목록에서 지정했을 때 설정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이 목록에서 지정하는 것보다 화면에서 지정을 통하여 설정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버켓 명령을 실행하신 후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정된 재질을 스포이드로 왼쪽 클릭을 이용하여 지정해 주시면 설정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스케치업에서 지정되지 않은 재질, 즉 디폴트로 되어 있는 재질 같은 경우에는 설정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스케치업에서 재질 지정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도록 편집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V-Ray 재질 설정에 관련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 재질 설정을 통해서 V-Ray 재질을 학습해 볼 건데요. 현재 스케치업에서 바닥에 재질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정에서는 볼 수가 없죠. 먼저 색상으로 바닥에 재질을 지정을 해주시면 설정을 할 수 있는 상태는 되지만 화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스포이드로 화면을 다시 한번 왼쪽 클릭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기본 재질로 사용하는 재질 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V-Ray 매터리얼이라는 재질인데요. 화면에서는 타이틀이 V-Ray MTL로 되어져 있고요. 이 기본 재질을 사용해서 색상과 이미지 또는 반사, 굴절을 통한 유리 효과 표현 등의 다양한 재질 효과를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V-Ray 매터리얼에 관련된 세부 설정들을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PG에서는 색상과 이미지 적용 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색상 아이콘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눌러주시면 V-Ray 컬러 피커 창이 나오게 됩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을 이용해서 색상의 채도와 밝기 등을 변경할 수가 있으며 색조 또한 변경이 가능하고요. 각각의 색상 체계를 이용해서 색상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맵 효과 적용 방법을 볼 텐데요. 물론 스케치업에서 이미지 적용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번 학습이 V-Ray 학습인 만큼 V-Ray에서의 이미지 적용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슬롯 아이콘 부분을 왼쪽 클릭해 주시면 가장 상단 부분에 비트맵 목록이 있는데요. 비트맵 목록을 왼쪽 클릭해 주시면 재질 이미지를 선택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스케치업 화면에 재질 이미지 형태가 나타나고요. 설정에서는 이미지 환경 설정으로 위치가 이동이 되어졌는데요. 여기서 사용할 이미지를 바꾸어 주고 싶을 때는 오픈 파일 아이콘을 다시 클릭해서 다른 이미지로 교체를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설정을 다시 원래의 설정으로 위치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 화면 하단에 하이어라키 아이콘을 이용해서 상위 설정으로
위치를 이동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 하이어라키 아이콘은 재질에서는 맵 효과가 지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각각의 위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 상위 위계와 하위 위계를 가지게 됐을 때 하이어라키 아이콘을 이용해서 위치를 이동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이미지 맵 효과를 바꾸고자 할 때는 텍스처 슬롯을 클릭하셔서 다시 이미지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이어라키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상위 설정으로 위치 변경을 다시 들어오시고 이미지 설정 적용된 상태에서는 체크를 통해서 이미지를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비적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제했을 때는 이미지 효과가 적용은 되어져 있지만 렌더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건데요. 한번 렌더링을 진행해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크를 꺼놨기 때문에 렌더링 화면에서는 색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체크를 해주게 되면 렌더링을 했을 때 렌더링 화면에 이미지의 형태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이미지 맵 사이즈 변경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스케치업에서 사이즈 변경도 가능하지만 V-Ray에서 사이즈 변경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슬롯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텍스처 플레이스먼트 타이틀 부분을 왼쪽 클릭을 이용해서 확장해 주시면 리피트 UV라는 곳에서 사이즈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의 설정 값은 1로 되어져 있고요. 이 설정 값은 값을 높게 잡게 되면 이미지는 반대로 사이즈가 작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반대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주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는 샘플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커지게 됩니다. 즉, 이 사이즈를 적용하실 때는 반대로 생각하시고 수치값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옆에 쇠사슬 아이콘처럼 생긴 락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한 개의 설정 값을 조정해 주는 것만으로 이미지 사이즈를 같이 동시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리플렉션 기능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렉션 기능은 반사 효과를 주는 기능인데요. 리플렉션을 확장하시면 세부 설정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리플렉션 컬러에서 색상 아이콘 오른쪽에 보시면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흰색으로 두시고 샘플과 렌더링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반사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검정색일 때는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즉, 흰색과 검정색으로 반사율을 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부분인데요. 이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부분은 반사체의 선명도를 조정해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설정 값을 바꿔줄 건데요. 이 조절 기능은 0에서 1 설정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 1일 때는 선명한 반사체가 나타나게 되고요. 0일 때는 반사체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재질에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명도가 많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자, 노이즈 설정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상태가 표현이 되게 되는 건데요. 보통은 마룻바닥 같은 경우에는 한 0.6에서 0.7 정도의 설정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아주 품질 좋은 재질 형태를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재질을 통해서 리플렉션 기능을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재질은 바로 미러 서스 재질 형태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거울을 연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소품에 적용된 재질을 가지고 재질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질 또한 디폴트 재질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질 지정을 해놓고 설정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플렉션 부분부터 확장을 해주시고요.
리플렉션 컬러는 흰색으로 조정을 해주신 후에 프레스널 부분을 꺼주시면 바로 미러 서스 재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거울 효과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서 한번 렌더링을 제가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프레스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 디퓨즈에서 사용된 색상이나 또는 이미지 형태가 드러나면서 표면에 반사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레스너를 체크를 껐을 때는 디퓨즈에서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며 완전 반사체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거울 재질의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다른 부분에서 골드 형태의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바로 스탠드 조명에 적용된 재질을 가지고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이드로 지정을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재질 레이어를 보셨을 때 V-Ray 기본 재질이 현재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럴 때는 에디드 레이어를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V-Ray MTL, 즉 기본 재질을 적용해 주시면 추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리플렉션을 확장해 주시고요. 미러 서스 재질을 나타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프레스너를 체크를 끄시고 그 다음에 컬러는 흰색으로 잡아주시면 미러 서스 재질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서 리플렉션 컬러를 클릭하셔서 색상 자체를 골드 재질의 형태로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골드 재질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현재 샘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을 거예요. 즉 색상이 좀 그레이 톤이 살짝 들어가 있죠. 바로 디퓨즈의 색상이 적용되어 표현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설정해 줘야 되는 부분은 바로 디퓨즈의 컬러를 검정색으로 바꿔 주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디퓨즈 색상을 바꿔 주셔야 리플렉션 컬러에서 색상 지정을 바꿔줬을 때 그 본래의 색상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골드 색상 재질 변경을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골드 색상과 근접한 색상으로 변경을 해서 골드 재질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플렉션 기능을 통해서 유리 재질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간에서의 통유리창을 현재 지정으로 바꿔서 현재 설정을 가지고 유리 재질 표현 부분을 살펴볼게요. 리플렉션이라는 이제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명도를 조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리플렉션 컬러를 사용해서 투명도를 조정해 주게 됩니다. 검정색일 때는 불투명하게 나오게 되고요. 흰색일 때는 완전 투명하게 나오게 되는 설정이죠. 다음에 생유리 표현 방법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유리 같은 경우는 이 테이블에 있는 재질을 가지고 알아볼게요. 지금 현재 리플렉션 설정을 보시면 리플렉션 컬러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린 계열의 생유리로 표현이 되는 부분은 바로 포그 컬러를 사용해서 생유리를 표현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그 컬러 아이콘, 색상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색상을 변경하셨을 때 이렇게 생유리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투명 재질까지 확인을 했고요. 다음 학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범프 효과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프 효과는 요철 효과를 주기 위한 재질 설정인데요. 자, 여기서 이 벽면에 한번 범프 효과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벽면으로 재질 지정을 해 주시고 범프 설정 확장해 주신 다음에 자,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래쪽에서 자, 텍스처 슬롯 아이콘 여기 말고요. 이쪽 부분을 클릭하셔서 비트맵 들어가신 후에 검정색과 흰색으로 설정된 이미지를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우선 이 설정을 통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이 이미지가 해상도가 굉장히 작게 잡혀 있어서 좀 더 사이즈를 좀 키우도록 할게요. 자, 0.01 정도로 제가 설정을 조금 많이 낮춰서 이미지를 사이즈를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벽면에 울퉁불퉁한 표현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미지 맵을 활용해서 이렇게 요철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밝은 부분은 튀어나오고 어두운 부분은 들어가는 효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범프가 비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디퓨즈의 색상으로만 평평하게 표현이 되어지게 되겠죠. 자, 분명히 범프는 활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범프 효과를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지 맵 자체가 검정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검정색과 흰색이 아닌 이미지 형태, 이렇게 색상이 이제 지정되어 있는 색상이 들어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색상차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밋밋한 요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어마운트 값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자, 어마운트 값을 제가 한 10까지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좀 더 도드라지게 범프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다음 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재질 학습일 것 같은데요. 이미시브 효과에 대한 설정을 통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램프에서 빛이 나는 듯한 재질 효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레이어 추가가 꼭 필요하고요. 레이어 추가는 에디드 레이어에서 이미시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으로 추가 구성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추가 구성을 해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이미시브 효과는 밝게 흰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더라도 자, 밋밋했던 부분이 램프에서 꼭 빛이 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색상을 이제 조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색상을 클릭하셔서 다른 색상으로 색상 변경도 이제 가능하고요. 조금 이제 노란색 톤으로 저는 설정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이제 밝기를 조정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밑에 인텐서티를 이용해서 밝기를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밝기 값을 좀 더 올려볼게요. 한 10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이 조금 더 이제 밝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밝기를 조정을 해줌으로 해서 실제 재질의 형태이긴 하지만 빛의 역할로도 충분히 손색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시브 효과까지 재질의 기본적인 부분만 학습을 했는데요. 이 기본적인 이 학습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반복 숙달하셔서 충분히 학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학습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